경고. 귀공장은 갑작스러운 음향 효과나 사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꽤나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당시 저는 부푼 꿈을 안고 레스토랑을 창업했습니다. 지금은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많지만 예전에는 차 한 잔 마시러 레스토랑을 가곤 했었습니다. 물론 식사도 가능했고요. 가게를 인수한 후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개업 날짜를 맞추느라 야간 작업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곳저곳에서 부적이 30여 개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에서도 부적이 나왔습니다. 조금은 찜찜했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개업을 3일 남긴 저녁. 그날도 역시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야간 작업을 하던 중 시간이 너무 늦어 일하시는 분들께 너무 죄송해서 야식과 술을 준비해서 마시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밤 11시. 그런데 손님이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는 화장실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저만 본 게 아니고 일하시는 한 분과 같이 봤죠. 저는 아직 오픈 전이라 손님이 화장실에서 나오시면 정중히 죄송한데 오픈 전이라 3일 후에 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화장실 쪽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손님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화장실로 들어갔죠. 먼저 남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안에 사람 계세요? 라고 말한 후 화장실을 샅샅이 보았지만 손님이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안에 사람 계세요? 라고 말한 후 화장실을 살펴봤지만 역시 손님이 없었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내가 요즘 피곤해서 헛것을 봤나? 라고 생각했지만 저만 본 것이 아니고 인테리어 일하시던 분과 함께밖에 이상야릇한 기분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저를 패닉에 빠뜨리는 사건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당시에는 조금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개업을 하루 남겨두고 마지막 점검 준비에 바쁘던 중 직원들의 간식을 사러 가게 옆 슈퍼에 갔습니다. 가게 옆이어서 그런지 슈퍼 사장님이 저에게 이것저것을 물어보시는데 이야기를 다 마친 후 저에게 부탁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부탁의 내용은 오픈하는 날 가게 문 앞에다가 술을 뿌리고 떡을 갖다 놓으라는 것이었죠.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그런 미신적인 것은 안 한다고 하니까 꼭 하라고 당부를 하시길래 순간 제 가게에 무슨 문제가 있고 이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슈퍼 사장님께 저 가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런데 슈퍼 사장님이 제가 알면 기분 나빠할 것이라며 이야기를 안 해주시는 겁니다. 사실 저도 며칠 전에 좀 이상한 것을 봐서요. 라며 말씀을 드렸더니 그제서야 이야기를 해주셨죠. 전에 운영했던 레스토랑 사장이 가게 주방에서 일을 할 때 자꾸 옷을 잡아당겨서 뒤를 쳐다보면 아무도 없고 또 일을 하면 누군가가 뒤에서 옷을 잡아당겨서 쳐다보면 아무도 없고 이런 일이 매번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잡아당겨서 무심코 뒤를 쳐다보는데 바로 뒤에서 귀신을 봤다는 겁니다. 그 사장은 바로 자리에서 기절했고 얼마 후에 직원들이 발견해서 앰뷸런스가 뜨고 동네가 난리도 아니었다고요. 그제서야 가게에 부적이 왜 많았는지 이해가 되면서도 찜찜은 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TV에 보면 흉가를 이용해 식당을 차려 대박난 사례가 많았기에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죠. 결국은 오픈날 술과 떡은 전혀 뿌리지 않았고 정신없는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사실 주방에 혼자 있을 때는 섬찟한 기분도 느꼈지만 사업에 성공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찜찜함이 추억 속으로 사라질 무렵 가게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방의 칼의 위치가 바뀌어져 있고 테이블의 정리정돈이 약간씩 바뀌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잘 모를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던 중 밤에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저를 잠깐 보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관상을 봐준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수준이 무속인 저리가라였습니다. 사실 신기가 있는 친구였던 거죠. 시내에 나가면 사람이 걷는데 필름 끊기듯 걷는 사람을 본다고 합니다. 바로 죽은 사람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드디어 확실히 알 수 있겠구나 하며 귀를 쫑긋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 30분을 조르고 타이르고 협박하고 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사장님, 이 가게에 누가 있어요. 그걸 언제부터 알았는데? 처음 온 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가게 안을 다니고 있어요. 그럼 귀신이 여자야 남자야?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 왜 이 가게에 있는 거야?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이곳을 떠날 것 같진 않아요. 귀신이 가게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막상 귀신을 보는 사람에게 직접 들으니 다리가 후들거리고 머리가 빙빙 돌더군요. 그 순간 제 뒤에 사람이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재빨리 뒤를 돌아보니 사람 형체의 무언가가 순간적으로 보이다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혹시 그 귀신 지금 내 뒤에 있었니? 그 아이가 맞다고 하면서 어떻게 사장님 눈에 그것이 보이냐고 하면서 오히려 신기해 하더라고요. 순간 생각해보니 바로 그것이 오픈하기 전 화장실로 들어갔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밤 11시였죠. 후다닥 가게 문을 닫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르바이트 학생은 다음날 몸이 아프다고 그만뒀죠. 집에 와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가게에서 귀신이 나와요. 어머니도 소름이 끼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린 처방전이 교회 목사님을 초청해서 가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죠. 교회 목사님과 권사님 3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저 이렇게 6명이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린 후에 목사님이 성경의 말씀이 적혀있는 액자를 선물로 주고 가셨고요. 바로 액자를 걸고 용기 있게 있었는데 저녁에 친구들이 놀러왔습니다. 여러 명이 놀러와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한 친구의 바지에 피가 묻어있는 겁니다. 당시에 친구의 바지가 흰색이었고 무릎 쪽에 피가 묻어 있었죠. 그래서 무릎이 까진 줄 알고 그 친구에게 야, 너 무릎에 피나? 하고 알려주니 그 친구가 무릎을 살펴본 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묻어왔거니 하고 넘어가려던 찰나 이번에는 팔꿈치 쪽에 피가 보이는 겁니다. 테이블에 팔꿈치를 걸치고 있다가 쓸리기라도 했나 생각하며 야, 너 팔꿈치... 이번에는 팔꿈치 확인해보라고 했는데 팔꿈치도 아무 상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던 순간 테이블에 피 같은 액체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순간 서로 아무 말도 못하고 모두가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그날 친구들 다 도망가고 직원들도 도망가고 저도 도망가다시피 퇴근을 했습니다. 혹시 천장에 시체가 있는 건 아닌지 공사가 잘못된 건 아닌가 해서 다음날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서 천장을 따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마지막으로 지방에 있는 친구 중에 무속인이 있었는데 부랴부랴 전화를 해서 무조건 오라고 했죠. 저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저녁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학 재수할 때 친했던 여자친구였는데 그때 모습은 온데간도 없고 빈틈없는 5대5 쪽머리의 눈빛도 엄청 세지고 무속인이 되어 나타난 모습은 카리스마가 넘쳐나더군요. 가게를 한번 쓱 보더니 알듯 말듯한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저보고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근처 술집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 말, 귀신은 1명이 아니고 2명이라는 것이며 남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 귀신들을 내쫓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지 않았냐고 물어보길래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 말은 제가 귀신을 쫓는 예배를 드려서 귀신이 화가 났다고 합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귀신이 없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리니 그날 저녁 그 친구와 술을 엄청 먹었습니다. 원래 술을 잘 못하지만 그날이 이상하게 먹고 싶었습니다. 술이 취하니까 세상 무서운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곧장 가게로 갔습니다. 불이 꺼진 가게 중간에 서 있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는 모르겠는데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끝에 있는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날이 밝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 가게 카운터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분명히 남자 2명이었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가위는 아니었죠. 가위에 눌리면 몸이 안 움직여야 하는데 몸도 다 움직이고 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귀신이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일어나서 뒤를 돌면 카운터가 보이겠지만 도저히 볼 용기가 없었고 어떻게든 가게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서 기지개를 한번 펴고 문으로 나갔습니다. 일부러 카운터는 보지 않았고요. 제가 자던 소파에서 문 앞까지 얼마 걸리지 않는 거리였지만 느낌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처럼 느껴지더군요. 밖에 나오니까 살았다는 안도감과 심장이 쿵쾅거려서 터질 것 같은 느낌이 공존하더군요. 더 이상은 가게를 운영할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아니, 정이 떨어졌습니다. 손님들도 귀신을 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팔았습니다. 정말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당시 방송국에 제보할까도 여러 번 생각을 해보았고 왜 남자 귀신 2명이 이 가게에 머물까 해서 가게를 넘기고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의 추적 끝에 나름대로 이유는 찾았지만 저만의 추측이라 함부로 글을 쓸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 이후에도 그 가게를 몇 번 가봤는데요. 가게 주인이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바뀌었고요. 지금도 그 가게는 있습니다. 최근에 가본 게 3년 전인데 그때는 망한 가게로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 가게는 대전입니다. 물론 귀신이 나왔다는 건 모르실 거고요.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 그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어이없고 약간씩 소름 끼치곤 합니다. 미스테리 굿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 어려웠던 괴기한 경험, 친구에게 들은 귀신 이야기, 트라우마로 남은 정체 모를 형체 목격담, 혹은 귀신보다 무서웠던 사람 이야기도 좋습니다.